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에 도착해 4박 6일간의 순방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북핵 공조 강화와 부산 엑스포 유치 외교 등에 주안점을 두고 회의 기간 일본 등 10여 개국 정상과 개별 양자회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양평군 주민들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재개를 요구하는 대책위를 발족했습니다. 하지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야당의 거짓 정치 공세가 지속되는 한 사업 재추진을 못한다고 밝혔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의혹의 전형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10명이 일본 도쿄 총리 관저 앞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제적인 망신, 국격 추락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미국 정찰기가 북한 경제수역 상공을 침범했다며 이는 북한의 주권과 안전에 대한 엄중한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미군기 격추 위협과 관련해 긴장을 조성하는 행동을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기를 살해한 뒤 야산에 매장한 외조모와 친부가 구속된 데 이어 친모도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그림자 아이 수사 대상은 천여 건에 육박했습니다. 토목인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소나기가 지나겠고, 곳에 따라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80mm의 집중호우가 내릴 전망입니다. 수도권과 충청 일부 지역에는 최고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폭염특보가 내려진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찜통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 11개 협력 문서가 체결되고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로 하는 등 나토와 더욱 진일보한 연대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리투아니아 현지에서 황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군 1호기에서 내린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환영 인사들과 일일이 악수합니다. 첫 일정으로 우리 시각 오늘 오후 미 상원 의원단 6명과 면담하는 윤 대통령은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는 사이버와 신흥기술 등 11개 분야에 대해 새로운 협력 문서를 체결하고 한국과 나토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안이 논의됩니다. 미국을 비롯한 나토 동맹국들과의 정보 공유 확대에 기여하는 방안도 대통령은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와 노르웨이 등 정상들과 연쇄회담을 하는데 10여 개국 이상 정상을 최대한 만나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도 구할 계획입니다. 김건희 여사도 지난 순방에 이어 이번에도 부산은 준비됐다는 키링을 가방에 달았습니다. 내일은 나토 정상회의 본일정인 나토 동맹국 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31개국 정상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신흥 안보에 대해 논의합니다. 나토 일정을 시작한 윤 대통령의 양자회담 중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에 가장 큰 관심이 쏠립니다. 기시다 총리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어떤 논의를 할지 주목됩니다. 빌뉴스에서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야당 의원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기시다 총리 관저 바로 앞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국제적 망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11명이 기시다 일본 총리 사저 앞에서 구호를 외칩니다. 일본 정부에서 오염수 해양 투기 세계인이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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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폭 피해를 당한 아픈 역사를 가진 일본이 사고 핵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최초의 나쁜 사례를 만들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일본 의원회관 앞에서도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지킨 바다 우리가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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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를 주장하며 야당 의원들이 일본을 찾은 건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민주당이 회의장에 이순신 장군 동상 사진을 내걸고 방일까지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야당이 국격을 추락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이 당리 당략 때문에 국제적 망신을 자처하며 장기적으로 국익을 해치고 있으니 한심하기 거지없습니다.
여당은 또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민주당 초청으로 국회를 방문했을 때 중립성 상실이나 일본 맞춤형이라는 민주당발 괴담 폭격을 들어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임시국회 첫날부터 야당 의원들이 대거 일본을 찾으면서 오염수 문제를 두고 여야 사이 대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IAEA와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가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결론을 냈지만 수산업계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수산물 비축 예산을 2배 이상 늘리기로 했고 수협중앙회도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통해 대대적인 소비 촉진에 나서는 등 비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오염수 방류가 문제가 없다는 IAEA의 발표에도 오지 않는 손님의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네,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직원들 들으면 4명씩 다 안 나와요. 근데 돌아가면서 하죠. 일이 없으니까 제발 대드렸죠.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로 수산업계 피해가 현실화하자 정부는 올해 3,500여 원을 투입해 업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선 수산물 비축 예산을 지난해보다 2배 이상으로 늘려 1,750억 원을 투입하고 목표량을 역대 최대인 7만 6천 톤으로 잡았습니다. 또 민간 수매 지원에 1,150억, 소비 쿠폰에도 64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비 위축으로 가격이 급락하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도 MBN에 출연해 자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대대적인 소비 촉진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어업인 긴급 경영 안정 자금 등 금융 지원이나 피해 어업인들에게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어업인들은 직접 잡은 수산물을 들고 거리로 나오는 등 연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IAEA 연구 결과를 근거로 피해 산정하여 정부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어민 피해를 대책을 마련하라. 일각에선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가운데 방류가 현실화될 경우 지원 범위를 놓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에 반발하는 양평 군민들이 범군민 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대규모 항의에 나섰습니다. 양평 군민의 오랜 염원을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며 사업의 정상 추진을 요구했는데 인근 지자체들도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내용은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조속히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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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여 명의 양평 군민이 군청 앞에 모였습니다. 주민들은 저마다 손팻말을 들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백지화를 발표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고속도로 나들목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강화면은 물론 양평읍 등 12개 읍면 주민들은 정쟁의 희생물로 삼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눈물을 흘려가며 감내해온 우리 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과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왜 우리 양평 국민들을 경쟁의 도구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까? 군청 앞에서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과 지역위원회 회원들이 단식 농성을 벌이며 고속도로 백지화 계획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하남시와 광주시도 양평군을 지원 사격했습니다. 3개 지자체는 단체장 명의로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국토부에 사업 재개를 요구하며 함께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중첩 규제로 고통받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과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한 고속도로 건설 재개에 공동 노력한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중단에 따른 반발이 양평군을 넘어 인근 지자체로까지 들불처럼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MBN 뉴스 이종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양평 주민들은 고속도로 사업의 재추진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민주당의 정치 공세가 계속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3가지 방안이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투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민석 기자입니다.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주당의 거짓 정치 공세가 계속되면 사업을 못한다며 정치 공세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안은 처음에 나온 예비 타당성 조사안, 양평군 제시일안과 국토부가 제시한 대안 3개 안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예타안과 양평군 제시일안은 하루 15,800대 차량을 흡수하지만 대안은 22,300대로 분산 효과가 더 크다고 정부는 주장합니다. 또 예타 노선은 강화면을 통과하지 않고 강화면 운심리에 나들목을 만드는 양평군 제시일안의 경우 고가도로를 많이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안에 따라 강아리에 나들목을 만들면 88번 국도와 연결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대안이 한강을 한 번만 건너 가장 환경 훼손 구간이 적다고 밝혔는데 민주당은 다리 11개와 터널 13개인 예타안보다 대안이 다리 26개, 터널 19개로 훨씬 많아 역효과가 크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노선을 놓고 주민투표에 붙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당이 공개적으로 선을 긋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에 책임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전 양평군수가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국정농단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정동균 전 양평군수는 취재진을 만나 김건희 여사 일가족의 특혜 의혹을 물타기를 위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이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가짜뉴스라고 못 박았습니다. 기존 안에서 종점으로부터 1.6km 떨어진 곳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와 일가 의혹부터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전직 양평군수의 셀프 특혜 의혹부터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정 전 군수는 땅은 대부분 집성촌에 대대로 살면서 상속받은 것이며 자신에 대한 공격이 물타기 수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거리는 1.6km라고 하지만 가는 길이 없습니다. 막다른 동네이고요. 다시 양서면 정동리를 가려면 다시 밖으로 나가서 본질을 흐리고 있거든요. 민주당은 수조 원대 사업을 아무런 설명 없이 변경한 것이 국정농단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그야말로 국정농단입니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의혹의 전형입니다. 새로 제시된 종점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29개 필지의 땅을 소유했고 토지 지목 변경과 등록 전환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나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선관위원으로부터 골프 여행이나 명절 기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선관위 직원 128명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선관위는 상급 공직자가 직원에게 금품을 주는 건 문제가 없다고 해석해 왔는데 감사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선관위 사무처 직원 A씨는 필리핀 여행에 동행한 선관위원으로부터 149만 원의 경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선관위원으로부터 여행 경비 등을 받은 선관위 사무처 직원은 모두 20명. 그 외에도 전별금과 명절 기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선관위 관계자도 118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돈은 모두 선거관리위원들이 개인 회의 참석 수당을 자체 공통비로 적립한 계좌에서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한 128명의 선관위 관계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선관위는 직원이 상급 공직자인 선관위원으로부터 금액 제한 없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해왔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선관위원이 공무를 수행할 때를 빼고는 공직자로 볼 수 없고 업무와 관련 없는 골프 여행에 직원과 위원이 동행하는 건 사적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노정희, 노태학 대법관 등 전현직 중앙선관위원장에게 매달 290만 원의 수당이 위법하게 지급된 사실도 함께 적발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공무원. 원래 급수보다 한 단계 높은 대우를 받고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는 특별 임용 승진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이 선관위에서는 최근 10년 동안 이 특별 승진율이 무려 95%에 달했습니다. 신청만 하면 승진이 됐다는 건데 공적서는 부실했습니다. 안병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감. 선관위에서 특별 승진된 직원들의 공적서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근속 기간만 다를 뿐 마치 복사 후 붙여넣기를 한 듯 내용이 비슷한 공적서도 눈에 띕니다. 최근 10년 동안 139명의 신청자 중 131명이 특별 승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려 94.2%의 승진율입니다. 특별 승진은 국가공무원법상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공직사회에선 특별한 공적 없이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은데 선관위 역시 예외가 아니었던 겁니다. 기관이 배려하는 것 자체가 다 국민들의 부담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 자기들 나름대로 짬짬이로 특별 승진을. 선관위 측은 특별 승진은 관련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어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미군 정찰기가 북한의 경제 수역을 침범했다며 격추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이에 대한 반응을 내놨는데 북한을 향해 긴장을 조성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경고를 긴장 조성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I would just say that we would urge the DPRK to refrain from escalatory actions and again call on it to engage in serious and sustained diplomacy. 그러면서 북한에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무력이 아닌 외교와 대화로 문제 해결에 나설 뜻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는데 북한이 거부했다고도 말했습니다. We remain committed to diplomacy and reiterate our interest in dialogue with Pyongyang without preconditions. We've made that clear on a number of occasions, and unfortunately, they have refused to engage in a meaningful way. 앞서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미 정찰기 영공 침범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로 긴장을 조성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미 공중 감시 정찰 자산의 한반도 주변 비행은 통상적인 정찰 활동으로 북한이 경제 수역 진입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긴장 완화 조치를 하는 데는 중국의 대북 역할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오는 13일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에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의 대북 역할을 다시 한번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화요일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는데요. 김다영 기상캐스터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당분간 대가 튼튼한 우산을 챙겨 다니셔야겠습니다. 초복인 오늘부터 모레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 중부와 호남, 경북 북부 내륙에 시간당 30에서 60mm의 폭우가 집중되겠습니다. 지금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다가와 서해안과 제주에 있는 비가 시작됐고요. 비구름은 점차 내륙으로 다가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청과 호남에 최고 150mm 이상, 수도권과 강원 영서, 경북 북부 내륙에도 최고 12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강원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한낮에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권 후보자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 로펌에 법률 의견서를 써주고 고에게 보수를 챙겼다는 논란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내일 공포돼 즉시 시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저녁 비공개로 만찬을 함께합니다. 이 전 대표 귀국 뒤 첫 만남으로 양측에선 각각 김영진 의원과 윤영찬 의원이 배석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회동 결과는 서면으로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노동계는 12,000원을, 또 경영계는 9,700원을 주장하고 있는데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들며 양측이 입장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정부가 킬러 문항 배제 원칙을 강조한 이후 처음으로 전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오늘 전국 연합 학력평가를 치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주관하는 이번 학력평가는 재수생을 제외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만 응시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문제 출제 작업은 대통령 지시가 있기 전에 완료된 상태입니다. 스토킹을 하던 20대 여성 영무원을 서울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살해한 전주환의 2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1심 재판부는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친아빠와 외할머니가 구속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아기의 엄마도 공모한 정황이 드러나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목숨을 잃은 아이들의 숫자는 34명으로 늘었습니다. 오태윤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경기 용인에서 장애를 가진 남자 아기가 태어나자 숨지게 하고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는 친부와 외할머니. 이들은 친모에게는 살해한 사실을 숨겼다고 했고 친모도 사산한 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아이 엄마 몰래 범행 저지르셨습니까? 아이에게 하고 싶으신 말은요?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경찰은 친모가 출산 전 장애 사실을 알았고 임신 34주째에 제왕절개 수술을 받는 것도 통상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친모를 참고인해서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그림자 아이에 대한 전수조사가 일단락된 가운데 경찰이 수사 중인 건 939건. 이 중 소재가 확인된 건 253명으로 782명의 행방이 불분명합니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영아는 34명으로 늘었는데 이 중 11명에 대해선 범죄 연루 가능성이 있어 수사 중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려 했지만 일부 지자체의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 경찰 조사 역시 산모의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 조사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대구의 한 미용실에서 50대 여성이 주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이 1시간 만에 붙잡았는데 이 여성은 하루 전 남편을 먼저 살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용실 주인이 이 여성에게 쫓기는 다급했던 순간이 담긴 영상을 MBN이 입수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앞치마를 한 여성이 뛰어가다 뒤를 힐끗 돌아봅니다. 때마침 정차하려고 속도를 늦추는 승용차에 뒷문을 당기지만 열리지 않습니다. 그 순간 50대 여성이 나타나자 그대로 달아나 차 주위를 돌며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길 가던 다른 여성이 말리려고 다가가지만 뒤돌아서는 여성의 손에 들린 흉기를 보고는 놀라 도망칩니다. 옆 가게에서 남성이 쇠막대기를 들고 나오자 가해 여성은 도주하고 기진맥진한 피해 여성은 서 있기도 힘든 듯 차를 짚고 엎드립니다. 유명선에 막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와보니까 피가 흘리면서 막 신고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살균을 쫓아. 대구 수성구의 한 미용실에서 50대 여성이 여성 업주를 흉기로 찔렀습니다. 이 여성은 범행 후 미용실에서 50m 떨어진 이곳에 주차된 차를 타고 달아났는데요. 1시간 뒤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여성은 하루 전 남편을 살해했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집에서 숨져 있는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여성분들이 모르는 새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그냥 확인 중에 있다. 경찰은 이들의 관계와 범행 동기를 수사하는 한편 가해 여성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아침에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의 추격 끝에 3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한 주택가의 건물 옥상 창고에 숨어 있다가 결국 발각됐는데 도주부터 검거까지의 과정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이 내용은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동이 켜진 외제 차량 뒷좌석에서 한 남성이 내립니다. 비틀거리며 운전석으로 들어가더니 차를 몰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지자체 관제센터가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차량은 경찰의 정지 지시를 무시하고 갑자기 속도를 냅니다.
빠르게 도주하던 차량은 주택가 골목길로 들어가더니 한 건물의 실내 주차장으로 숨어버립니다. 경찰이 들어가 봤더니 차에 시동이 걸린 채 운전자는 사라졌습니다. 건물을 구석구석 살펴보다 옥상까지 올라간 경찰관들. 수상한 옥상 창고를 발견하고 옥탑방 거주민에게 물어봅니다.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문 원래 잠가 놓으세요? 열려 있어요? 그 순간 창고 안에 숨어있던 남성이 뛰쳐나오고 경찰관들이 달려가 체포합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십시오. 이거 물건물이. 나 보여라고. 신고 후 검거까지 3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붙잡힌 남성은 만취 상태였습니다. 측정 결과 0.176 측정 수치입니다. 아침에 음주운전을 하고 도주극까지 벌인 4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아이돌 그룹 마마무의 멤버 화사가 공연 음란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지난 5월 대학교 축제에서 선보인 안무가 지나치게 외설적이란 이유인데 경찰은 음란 행위로 볼 수 있을지 수사에 나섰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지난 5월 마마무의 멤버 화사가 오른 성균관대학교 축제 무대입니다. 화사가 잇따라 선보인 무대에 관객들의 함성이 터져나옵니다. 하지만 공연 이후 학생 학부모 인권보호연대는 화사의 안무가 외설적이라며 화사를 공연 음란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TV 예능의 일환으로 미성년자들도 보는 공연에서 보는 이들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켰다는 겁니다. 댄스 가수 유령자는 통 여가수들이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하는 프로그램으로 공연장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과 가족 단위의 관객들이 다수입니다. 해당 퍼포먼스가 자연스러운 안무로 보기 어렵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가수로서 퍼포먼스나 안무라 하기에는 전체적인 안무의 맥락상이 맞지도 않으며 외설적 의도 외에는 알 길이 없는 행위이며 또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는 소속사의 대응은 더 비판받아야 한다며 당시 소속사의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화사의 현 소속사인 피네이션 측은 경찰의 사건 검토가 진행 중인 걸로 안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 성동경찰서는 당시 화사의 퍼포먼스가 음란 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뒤 소환 조사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가수 임영웅 씨와 소유 씨가 갑자기 열애설에 휩싸인 가운데 양측 모두 이를 강력 부인했습니다. 최근 이 두 사람은 제주도의 한 고깃집에 인증사진이 공개되며 교제설이 급속히 불거졌는데요. 식당 관계자가 임영웅 씨, 소유 씨와 각각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는데 누리꾼들은 두 사람이 같이 간 게 아니냐며 열애설로 확산됐다고요. 그러자 어제 임영웅 씨는 직접 SNS 개인 라이브 방송을 켜고 제주도에 사는 작곡가 조영수 씨 집에 놀러왔다. 조영수 씨를 소개하며 간접적으로 해명하기도 했고요. 소유 씨 소속사 측도 최근 촬영을 위해 제주도에 방문했는데 우연히 동선이 겹쳤을 뿐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전했다네요. 결국 당시 일은 해프닝으로 일단락됐습니다. 머리 부분에 비닐봉지가 씌워진 채로 유기견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제 부산 진구에서 반려견과 산책 중이던 한 시민은 골목 기둥에 묶여있는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했는데요. 당시 강아지의 머리엔 붉은색 비닐봉지가 씌워져 있고 목 부분은 매듭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다친 흔적은 없었지만 누군가 인위적으로 묶은 모습인데요. 당시 상황을 목격한 시민은 이 강아지를 임시 보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산 동물학대 방지연합은 명백한 동물학대라며 강아지에게 봉지를 씌운 사람을 잡기 위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했다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짓을 했는지 범인이 꼭 법의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에선 14층 베란다에 매달린 아이를 아래층에 있던 한 남성이 떠받쳐 구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한 외신은 장쑤성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 매달려 있는 4살 남자아이를 구했던 왕준희 씨를 소개했는데요. 이 왕 씨는 사고 당일 가족들과 저녁을 준비하던 중 베란다에서 아내의 비명을 듣고 위층 베란다에 매달려 있는 아이를 발견했다고요. 이에 왕 씨는 베란다 틀에 올라가 4분 동안 아이의 발을 받쳐주었고 가족들은 옆에서 왕 씨의 다리를 잡았다는데요.
그 사이 옆집 할머니가 신고해 무사히 아이를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당국은 왕 씨 일가와 할머니에게 용감한 시민상을 수여했는데요. 현지 누리꾼들도 맨몸으로 뛰어든 진정한 영웅이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등이 소속된 보건의료노조가 1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노조는 의료 인력 대란과 필수 의료 붕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번 대규모 파업으로 의료 현장에 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등 8만 5천 명의 보건의료 종사자가 속해 있는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열흘간 실시한 파업 찬반 투표 결과 압도적인 찬성률로 총파업이 가결됐습니다. 간호사 대환자 수 1대5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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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을 줄곧 요구해왔는데 실제로 총파업에 들어선 건 19년 만에 처음입니다. 노조는 정부가 2021년 합의한 9.2 노정 합의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인력 대란과 필수의료, 공공의료 붕괴 위기를 수수방관하고 각종 제도 개선 정책 추진 일정을 미루면서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총파업이 가결되면서 13일부터 전국 조합원들이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고 14일에는 서울, 세종 등 주요 도시에서 파업을 이어갑니다. 보건노조는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는 필수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6만 4천 명에 달하는 인원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며 의료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의료기관 파업 상황 점검반을 꾸리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하청업체 대표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하청업체 대표의 청탁을 받은 KT 본사 직원들이 법인카드와 공유 오피스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KT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검찰이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 관계자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구현모 전 KT 대표 취임 후 일감 발주업체를 KT텔레캅으로 바꾼 후 4개 하청업체에 나눠주던 일감을 KDFS에 몰아줬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KDFS 용역 물량을 늘려달라고 청탁한 황 대표에 대해 배임 증제,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황 대표에게서 자녀 취업과 법인카드 제공 등 금전적 이익을 받은 KT 직원 2명과 KT텔레캅 출신 직원 1명에 대해서도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황 대표의 청탁에 따라 KT 상무부 등 3명은 기존 계약 조건을 무시하고 또 다른 하청업체인 KFNS 등의 용역 물량을 대폭 감축시킨 걸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황 전 대표 등의 신병이 확보되면 KDFS의 늘어난 수익이 비자금으로 조성돼 어떻게 쓰였는지를 따져볼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 씨가 연세대학교 석사 학위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조 씨는 더불어민주당 최가국 의원이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최 의원으로부터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받아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입시 비리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는 앞선 지난 7일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냈던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매년 늘고 있는 스쿠버 다이버들, 높아지는 다이빙의 인기는 산호초 파괴 등 해양 환경에 대한 우려도 함께 키우고 있는데요. 이 시국에 딱 맞는 취지의 축제가 열렸습니다. 유유히 물살을 가르는 인어들, 손에는 하프며 우쿨렐레 등 악기가 하나씩 들려있는데요. 바닷속에 나란히 앉아 콘서트를 전하는 밴드의 모습도 보이죠. 물론 수중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 그저 선율을 흉내낼 뿐이지만 저마다 심취한 모습이 재밌습니다. 지난 8일 플로리다 앞바다에서 열린 로어키스 수중 음악 축제인데요. 친환경 다이빙과 산호초 보호를 장려한다는 취지로 매년 열리고 있답니다.
흥겨운 축제 분위기와 참가자들의 열띤 성원에 힘입어 우리의 바다도 잘 지켜질 수 있겠죠. 드넓은 국토에 수많은 야생동물이 살고 있는 미국. 도로 위로 동물들이 뛰어드는 위험천만한 일이 자주 벌어지곤 하는데요. 이번엔 겁없는 새끼 사슴입니다. 무사히 구조에 성공했을까요? 고속도로 중앙분리대에 갇힌 새끼 사슴 한 마리. 손을 뻗어 잡아보려 하지만 아랑곳 없이 달아나 버립니다. 겁에 질려 차량 아래로 숨더니 이에 도로에 가득 늘어선 차들 사이로 뛰어들고 마는데요. 긴장감 넘치는 이 상황은 미국 오하이오주 32번 국도에서 벌어졌습니다. 길 잃은 사슴을 안전하게 구하기 위해 오하이오 경찰관들이 나섰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고속도로까지 일시 통제하며 사슴 구출 작전에 들어갔는데요. 신속한 대응과 노력 끝에 결국 사슴은 안전하게 숲으로 돌아갔고 한바탕 소동은 마무리됐습니다. 세계적인 스페인의 소몰이 축제가 어김없이 열렸습니다. 사람도 소도 위험하다며 매년 입방아에 오르는데요. 올해도 크게 다친 사람은 없다지만 남자들이 빨리 죽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단 말이 떠오르는 건 왜일까요? 문이 열리고 성난 황소들이 뛰쳐나옵니다. 이윽고 인파를 향해 질주하는 황소들. 사람들은 소들을 피해 혼비백산 도망치기 시작하는데요. 매년 여름 스페인 팜플로나에서 열리는 산 페르민 축제의 현장입니다. 해밍웨이의 소설로도 유명한 세계적인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단연히 황소몰이 행사인데요. 875m의 좁은 골목길, 소들을 몰거나 혹은 소들에게 몰리는 아찔한 시간이 지나갑니다. 당연히 매년 사상자가 나오고 동물 학대라는 비판도 끊이질 않지만 매년 수많은 관람객이 몰린다는데요. 논란 속에도 뜨거운 열기를 자랑하는 이 축제는 오는 14일까지 이어집니다.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정부가 기부 활성화를 위해 고액 기부자에 대한 세제 지원 혜택을 확대합니다. 기부금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현행 30%에서 35% 이상으로 높이거나 아예 더 높은 세제 공제율 적용 구간 신설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아 내년부터 기부금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징수 방침에 따라 청구서가 각각 따로 발송됩니다.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청구서 절취선 방식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청구서 별도 발행을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면 올해부터 전기요금과 수신료 별도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에코프로 주가가 100만 원을 돌파하며 황제주에 등극했습니다. 에코프로는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101만 5천 원까지 올라 역대 최고가를 기록해 2007년 9월 7일 동일 철강 이후 16년 만에 5번째 황제주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기업인 에코프로는 지난해 7월 6만 원대에서 1년 만에 1,488% 급등했습니다.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러시아에서 반란을 일으킨 후 행적이 묘연했던 바그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만났다고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프리고진은 철수 후 벨라루스로 떠났다가 다시 러시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반란 닷새 뒤에 마주한 겁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러시아 바그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은 지난달 23일 반란을 일으켰다가 하루 만에 중단하고 벨라루스로 망명했습니다. 도착 사실을 확인했던 반란 협상 중재자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지난 6일 프리고진이 러시아로 갔다고 언급했고 크렘린궁은 프리고진을 지켜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랬던 크렘린궁이 돌연 푸틴 대통령과 프리고진의 면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시점은 반란 종료 닷새 뒤인 지난달 29일, 장소는 벨라루스가 아닌 크렘린궁이었습니다. Президент имел такую встречу. Он пригласил на нее 35 человек. 크렘린궁은 3시간의 면담에서 푸틴 대통령이 반란에 대해 평가하고 지휘관들의 관련 설명도 들었고 이들이 여전히 지지를 보내며 대통령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렘린궁의 달라진 입장에 해석은 분분합니다. Они не враги друг другу, они союзники. И вот они пытаются сейчас, возможно, договориться, чтобы вернуть Вагнер на фронт. 그러나 크렘린궁은
면담을 입증할 수 있는 프리고진의 사진이나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프리고진이 숙청을 요구했던 게라시모프 러시아 총참모장은 반란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다면 자녀도 알츠하이머병이 나타날 위험이 80% 높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니가 치매 환자였던 분들은 건망증 같은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방치하지 마시고 즉시 전문의의 상담 받으셔야겠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MRI로 본 일반인과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 모습입니다. 정상적인 뇌 조직이 있어야 할 부분에 검은색 영역이 넓어진 모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치매의 주된 원인으로 알려졌는데 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워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고도 건망증 같은 초기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하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김기웅 교수 연구팀은 어머니가 치매 환자였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의료기관을 반드시 방문해야 한다는 근거를 찾았습니다. 한국 등 8개국 노인 17,000여 명을 조사해보니 아버지와는 달리 어머니가 치매 병력이 있을 때는 양친이 정상일 때보다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이 80% 높았던 겁니다. 어머니의 치매 병력이 자녀의 발병 위험도 높인다는 사실을 밝혀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비슷한 연구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동안 가족력과 노년기 알츠하이머병 사이에 일관된 관련성을 규명하지는 못했습니다. 위험 인자들 중에 하나 중요한 그 위험 인자가 가족력인 거예요. 특히 이제 어머니가 치매를 앓으신 가족력이 있을 때는 그 가족력이라는 걸 무시하지 마시고 최근 알츠하이머병 진행 속도를 늦추는 신약이 미국 FDA에서 정식 승인을 받은 만큼 조기 발견과 치료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당분간 대가 튼튼한 우산을 챙겨 다니셔야겠습니다. 초복인 오늘부터 모레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까지 중부와 호남, 경북 북부 내륙에 시간당 30에서 60mm의 폭우가 집중되겠습니다. 지금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다가와 서해안과 제주에는 비가 시작됐고요. 비구름은 점차 내륙으로 들어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청과 호남에 최고 150mm 이상, 수도권과 강원 영서, 경북 북부 내륙에도 최고 12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강원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한낮에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 동안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아침까지 서해안과 남부지방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열기가 식지 못하면서 많은 지역에서 25도를 웃돌며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과 광주는 28도까지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계속해서 호우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셨습니다. 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